오늘은 착각과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수없이 많은 착각과 오해의 연속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 착각합니다. 명예로운 직에 앉아있는 노인은 젊은 여자의 사랑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미련한 노인은 젊은 여자의 친절한 미소나 귀여운 애교 또는 아첨을 사랑인 줄로 착각합니다. 존경과 친절 그리고 아첨은 남녀 간의 사랑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인데 말입니다.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착각합니다. 질투와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은 스스로 강한 남자라고 착각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비열하고 소심한 겁쟁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비웃고 있는데 말입니다. 르클레지오의 황금 물고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늙은 개 같으니 바로 그날 나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흰옷을 걸치고 멋진 수염을 기른 노인이 늙고 고약한 개와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선자들은 자신의 거짓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한 착시 현상으로 인한 착각은 금세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착각이 오해로 굳어지면 평생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 올려있던 사진을 하나 푸았습니다. 이 사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여인의 노출된 엉덩이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여인의 노출된 어깨와 팔이 보입니다. 남을 잘 믿지 않는 일본 사람이 쓴 책에서 발견한 글입니다. 의혹을 품고 보면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른 빛깔로 보인다. 다음에는 김동인의 뱃다라기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집 방 안에 들어섰을 때에는 뜻도 않아였던 광경이 그의 눈에 걸려 있었다. 방 가운데는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겨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 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 있고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에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움쩍도 안 하고 서 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어이가 없어서 서 있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마침내 그의 아우가 겨우 말했다. 그놈의 쥐 어디 갔네? 쥐? 훌륭한 쥐 잡겠구나. 그는 말을 끝내지도 않고 짐을 벗어던지고 뛰어가 아우의 멱살을 끌어잡았다. 형님, 정말 쥐가? 쥐? 이놈, 형수하고 그런 쥐 잡는 놈이 어디 있어? 그는 아우의 따귀를 몇 대 때린 뒤 등을 밀어 문 밖에 내어 던졌다. 그런 뒤에 이제 자기에게 이를 매를 생각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아랫목에 서 있는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아내를 거꾸로 때리고 함부로 내리찌었다. 그는 아내를 실컷 때린 뒤에 아내도 아우처럼 등을 밀어내어 쫓았다. 잠시 후 그는 방 안에 숨어있는 쥐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한 아내의 시체를 발견하고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아우도 어디론가 행방을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는 착각과 오해로 비롯된 비극을 후회하면서 평생 아우를 찾아 헤맵니다. 이것은 남편의 의처증과 오해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인 아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양쪽 다 잘못이라며 양비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나는 양비론에 반대합니다. 피해자를 믿지 않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무리 옳은 언행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항상 나쁜 짓으로만 왜곡하여 이해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 지인에게서 받은 골프 유머 하나를 소개합니다. 잘 맞으면 일 안 하고 공만 쳤다 욕하고 안 맞으면 도통 운동신경 없다 욕하고 퍼팅 들어가면 돈또 골랐다 욕하고 넣질 못하면 소신이 없다 욕하고 길면 쓸데없는데 힘쓴다 욕하고 짧으면 쫄았다 욕하고 신중하게 치면 늑장 플레이라고 욕하고 빨리 치기라도 하면 초싹된다 욕하고 화려하게 입으면 날라리냐 욕하고 점잖게 입으면 추상집 왔냐 욕하고 싱글하면 사업하는 놈이 노상 공만 쳤냐고 욕하고 싱글 못하면 그 머리로 무슨 사업하냐고 욕하고 공치는 압이 열심히 골프 쳐서 오더 따오면 누구나 따오는 오더이고
못다면 골프까지 쳤는데도 라고 비아냥거리고, 이렇듯 어떤 사람에 대해 악감정이나 편견을 품고 있으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믿기만 보입니다.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사이비 기자, 사이비 언론들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왜곡된 이해가 곧 오해입니다. 배트라기의 아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편은 아내를 오해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만들어냅니다. 양비론자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자이거나 속된 말로 줏대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분별력 없고 줏대가 없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진짜 내 남자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딱 뚜렷하고, 오빠는 확실히 이렇게 남자가 좆대가 확실히 있어. 좆대가 뚜렷해. 줏대지. 2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 나이 만 30살, 필리핀에 들어와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용접을 담당하던 직원이 나에게 와서 3개월치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매니저를 불러 함께 사정을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이 일하다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지불해야 퇴원이 되니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불 요청을 승인하면서 직원에게 충고랍시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당신도 돈을 모아야 애들이 크면 학교에도 보내고 생활을 안전시킬 것 아닙니까? 친척을 돕는 것도 좋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친척들을 위한 지출을 조금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내 말이 끝나자 직원은 매니저에게 고개를 돌려 속삭이듯 뭐라 말하고 나서 나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나갔습니다. 당시 나는 필리핀어에 서툴렀지만, 그리고 직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을 들었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마야방 ang 코리아노. 그 말은 건방진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직원이 나간 후 왜 그 직원이 그런 말을 속삭이고 나갔느냐고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무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친척들과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래야 천당에 간다고 믿고 있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장님 같은 부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니 오히려 우리들은 사장님을 불쌍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불쌍한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그런 충고를 하니까 건방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하, 종교적인 이유였구나. 그런데 몇 달 뒤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의 집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들 3명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과 아내를 포함한 5명 중 누군가 직장을 얻으면 다른 4명이 직장을 얻을 때까지 벌어온 돈을 다 함께 나눠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이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을 얻은 4명 중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필리핀에서는 정규 직원을 만들지 않으려고 6개월이면 해고시켜버리니까.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의 상부상조 문화는 종교적인 신념과 현실적인 생존 방식이 결합된 것이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삶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심했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몇 배나 더 착하고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한국인 선교사나 목사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필리핀 서민들이 한국인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필리핀 서민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개의 학위라거나 출중한 암기력 같은 종교적 지식의 양보다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질이 더 중요하니까요. 만일 28년 전 그때 내 잘못을 깨닫지 못했었다면,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필리핀 직원들에게 건방진 충고를 해왔었더라면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괴테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다툼은 악의나 흉계보다는 오해와 타성 때문에 일어나는 편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오늘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최근 필리핀에서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자 몇몇 대기업에서 직접 백신을 수입하여 자사 직원들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하고, 필리핀 최고 명문 골프장에서도 모더나를 직수입하여 멤버들과 그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는 7년 전 필리핀 바로 알기에서 필리핀을 자본 독재 국가라고 표현했었습니다만, 역시 자본주의 국가답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업가들이 제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